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4년 10월 8일입니다. 화요일이죠. 내일이 휴일입니다. 2시 반 지나고 있습니다. 또 이 기사가 떠서 바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리티코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 SEC 위원장의 로빈 후드 CLO가 매우 유력하다. 로빈 후드는 암호화폐의 로비를, 미국은 로비의 국가입니다. 합법적인 로비를 매우 우리 리플 랩스보다 더 많이 하는 그런 암호화폐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로빈후드 CLO가 유력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당선될 경우 댄 갤러거, 로빈후드 최고 법률 책임자가 SEC 위원장을 맡을 유력한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8일에 대통령 당선되면 게리 겐슬러를 즉각 해임할 것이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100일 이내로 암호화폐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규칙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라고 친암호화폐적인 발언을 연일 해내고 있고, 이것이 지켜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게리 겐슬러는 즉각 해임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맞는데 일단은 엄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SEC 위원장은 내년에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 2026년까지가 임기인데 그 채우지 못하고 아마 2025년에 사임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그렇다면 지금 분위기를 봐야겠죠. 물론 여론조사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보겠습니다. 폴리마켓에서 제공, 지금 52.8대 46.1. 많이 다시 해리스가 줄어들었어요. 제가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벤션 효과로 해리스가 좀 신선했잖아요. 늘 아까 오전 방송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어떤 오르내림은 신선한 걸 좋아해요. 어떤 기대감을 좋아하죠. 바이든 가고 해리스가 왔으니, 바이든은 누가 봐도 너무 아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젊은 어떤 흑인, 이런 흑인 대표를 할 수 있는 그 최초의 여성 대통령, 이런 슬로건을 내미니까 좀 핫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그리고 중요한 건 도널드 트럼프는 그때 ABC 방송국이라는, ABC는 전통적으로 미국 친민주당 성향의 방송인 건 사실입니다. 적지에 나가서 잘 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토론을 잘하면 대통령 됩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참고만 될 뿐이고, 트럼프가 다시 지금 많이 차이 나고 있어요. 2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8일 12시간 8분 45초 44초.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트럼프가 매우 갈수록 더 우세해질 가능성이 있죠. 시장이 아니라 미국 국민은 어떤 모험보다는 지금은 안정감이 더 필요할 겁니다. 한번 해본 사람이 더 낫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서 암호화폐가 살아날 수 있다면 저는 트럼프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결론 내겠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11월 5일 날 합니다. 미국 대선. 당선되면 즉각 빅 랠리. 출구조사 카운트다운하고 땡 되는 순간에 도널드 트럼프 52.8%로 이렇게 나와버리면 진짜 전례 없는 대폭등이 나올 것이다. 만약에 근데 이쪽이 됐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빅 랠리가 나올 것이고요.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플 항소 맞았을 때 나왔을 한 마이너스 15% 전후 정도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계속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 후에는 완만한 랠리가 이뤄질 것이다. 이것은 제가 또 고량주연분들께 한번 전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되든지 간에 저 개인적으로는 트럼프입니다. 저는 분명히 밝힙니다. 왜냐면 암호화폐가 올라가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오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리플은 누가 되든지 간에 우직하고 무던하게 가면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추가적으로 단신 몇 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SEC, 암호화폐 등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맞는 말이에요. 특히 당장 지금 단골 사기 캐릭터가 이제
refresh you in Brett Garlinghouse. 맨날 Hi, I'm Brett Garlinghouse.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2개를 아니 저기 10,000개를 보내주면 2만 개를 페이백 해주겠다,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스캠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SEC도 빨리 본분을 찾아서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그런 뉴스를 많이 좀 들려주면 좋겠지. 이런 사기가 급증한다는 거는 네, SEC가 발표 안 해도 나도 잘 알고 있어. 굳이 뉴스 안 내도 알고 있다고. 이런 뉴스는 뭐 내려면 내는데 중요한 건 진짜 사기를 잡아냈다라든지 리플 CEO를 사칭하는 그 집단을 검거했다. 뭐 이런 뉴스 나오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뭐 리플도 올라가고 SEC도 다시 이제 실추된 권위 찾는 겁니다. 그거 못합니까? 못하겠죠. SEC 의정 때문에. 다음. 자, 비트코인 지난주 조정세에도 펀더멘탈 강세가 맞죠? 상승 이제 시작이다. 시작이다. 자, BTC 네트워크 성장과 유동성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상승은 이제 시작됐다. JP모건 다음 암호화폐 시장 업토버 기대감 실제 투심에도 영향 줄 수 있다. 자, JP모건이 다시 또 띄우고 있죠. 죽여놨다가 띄우고 있죠. 죽이면 산다. 다시 띄우고 있네요. 네, JP모건은 띄우고 싶은가 봐요. 다음 고래들 지난주 20억 도지 매집했습니다. 도지코인은 아마 수년 후에 가장 수혜를 받을 저는 밈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일반인을 여행시키는 또는 화성 탐사 또는 화성 여행 이런 것들을 성공시킬 것 같나요? 성공시키지 못할 것 같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건 알 수 없죠.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기 자동차도 이렇게 상용화 시킨 것처럼 네, 이 화성에 그것도 저는 성공시킬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공하지 않아도 그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도지코인은 저는 전망이 좋다라고 저 혼자 착각을 해봤습니다. 네, 또 그럴까봐 그렇습니다. 저는 뭐 암호화폐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52.8대 46.1 52.6대 46.2 좀 지금 진짜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예전에는 소수점 없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수점이 생겼다는 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겠다는 뜻이고 네, 차이가 많이 나고 있네요. 이 정도면 진짜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좀 박빙은 좀 불안해요. 왜냐면 실제 뚜껑 열어보면 또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버블 차트 간단하게 찍으면 또 살짝 소강 상태이고요. 달러 인덱스가 102.46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2.46, 43 조금 떨어졌네요. 나쁘지 않고요. 환율 보겠습니다. 1348원. 네, 1348원. 비교적 높아요. 뭐 1,400원대까지는 안 갔지만 비교적 높은 편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어떻게 됐나요? 국제유가는 75.54 맞나요? 75.54달러까지 75.555까지 이렇게 좀 살짝 올라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다. 중동의 위기가 어떤 또 주목할 만한 상황이긴 한데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 ETF를 보여드릴 텐데요. 어제 집계가 됐네요. 무려 1억 3,700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제가 어제 비트코인 6만 3천 달러 돌파하고 막 그랬죠. 오늘 6만 4천 달러 새벽에 돌파하고 그랬을 텐데 제가 어제 6만 3천 돌파 이 뉴스 나왔을 때 저는 이건 말씀드렸잖아요. 그 개인이 들어 올릴 수 없다. 이것은 매우 큰 세력이 들어 올려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거 여기서 이렇게 올리는 거 또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에 뭐 저만 예측하겠습니까? 느낌이 오죠. 그래요. 그래서 그랬을 것 같았어요. 근데 실제로 역시 1억 3,700만 달러 들어왔네요. 블랙록, 비트코인 ETF 이런 것처럼 이제 나중에 오늘 오전 방송과 결부지어서 마무리를 짓자면 이따가가 아니라 비트코인 ETF가 진짜 출시가 된다면 정말 지금은 BTC ETF, 이더리움 ETF 이 두 개가 나와 있지만 여기에 XRP ETF 적히는 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저는 온다고 믿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신뢰 영역이고요. 믿음의 영역이요. 내가 믿는 만큼 가는 거예요. 어차피 리스크가 싫으면 투자를 안 하시면 됩니다. 적금하시면 되고 아니면 또 적금 더 싫으시면 그냥 펀드 매니저한테 펀드 맡기면 됩니다. 그럼 편하죠.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고통 없이 성공 없다. 그건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걸 쟁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돼요. 그게 매우 힘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 누구도 아무나 그 누구도 아니라 아무나 쉽게 성공할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플로 지금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보십시오. 여기 찍고 이건 제 눈에만 보입니까? 가격 따지기를 또 하고 있어요. 이거는 또 누군가가 또 어떤 큰 이슈를 일으켜서 브레이크아웃, 즉 돌파를 만들겠다는 그런 시그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항소도 더 이상 떨어뜨릴 수 없다. 왜냐면 저희 방송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항소가 신선하긴 했지만 왜냐면 안 할 것 같았는데 했기 때문에 신선했죠. 그래서 이렇게 10% 정도 낙폭이 있었지만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플이 가고자 하는 길에 달라질 건 없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과 이슈를 동시에 같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5시 반에 뵙겠습니다.